안녕하세요. 원자 열정적인 하필수학입니다. 자, 교육과정이 바뀌면서 첫 시험이죠. 서하고등학교 25년 1학년 중간고사 문제를 한번 보겠습니다. 너무나 많은 관심을 갖고 있었던 학교 시험이었습니다. 과연 어떻게 출제가 되었지를 봤는데 일단 뚜껑을 열어봤더니 너무 실망스러운 그런 시험이었다고 보실 수 있죠. 시험 범위는 평범하게 함수까지 나왔고요. 객관식과 서술형 문제도 출제가 되어서 상레벨이 2문제, 중간레벨이 12문제, 하레벨이 6문제라고 했지만 조금 관대하게 범위를 잡은 것 같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상레벨 문제가 한두 문제 정도밖에 없고 하레벨 문제가 한 12개 정도가 있는 그런 문제인 것 같긴 한데 제가 난이도를 두 번째만 말씀드린 이유가 뭐냐면 첫 번째 난이도와 여긴 2개, 12개 이 난이도가 객관적인 난이도였고요. 제가 두 번째 말씀드렸던 아마도 중간 레벨이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난이도는 제가 이걸 봤을 때는 3레벨 문제가 정말 많아도 한 문제, 중간 레벨의 문제가 정말 제가 관대하게 봤을 때 한 6문제 정도인 것 같았어요. 나머지는 다 하레벨인 것 같은데 제가 지금 말씀드린 이 난이도는 소아고등학교라는 걸 감안했을 때의 난이도입니다. 소아고등학교라는 걸 감안한다면 이번 시험은 난이도가 3레벨 문제가 정말 많아도 하나, 중간 레벨 6개밖에 없는 정말 제가 너무 어떻게 보면 좀 이런 표현은 좀 그렇지만 너무 아쉬움이 없는 그런 시험인 것 같아요. 왜 아쉬웠는지를 한번 보겠습니다. 나눔별로 보시게 되면 이렇게 출제가 되었는데 자, 객관식 17번이 제가 볼 때는 가장 애들한테는 그나마 애매했던 문제였던 것 같은데 사실 이것도 난이도가 높은 문제는 사실 아니었습니다. 애들은 너무나 많이 반복했던 문제였고요. 이거는 애들이 어느 정도 공부를 많이 했던 친구라고 한다면 부담스럽지 않게 문제를 풀었을 것 같긴 한데 그나마 계산 과정이 복잡할 수도 있었던 문제였던 것 같다. 자, 18번 문제 또한 모의고사 기출 문제이긴 했지만 시간이 많이 있었으면 충분히 쓰면 문제 풀 수 있었을 건데 시험이라는 거에 나는 부담감 때문에 좀 압박감을 가질 수 있었을 것 같긴 합니다. 그렇지만 그렇게까지 어렵지 않았던 문제인 것 같아요. 자, 제가 총 평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제가 초반에 말씀드렸죠. 2022년 교육과정이 바뀌고 등급제도 급등급제에서 5등급으로 바뀐 첫 번째 시험이었어요. 광명에서 소아고등학교라고 한다면 가지고 있는 소아고등학교의 포지션이 있죠. 제가 언급하지 않더라도 조금 상위권 친구들이 극상위권 말고 어느 정도 상위권 친구들이 몰려서 충분히 경쟁을 하면서 좋은 성과를 내는 저가 개인적으로 소아고등학교를 너무나 좋아하고 저희 학원도 소아고등학교 학생들이 많이 있는 그런 학원인 건 사실인데 예를 들어서 작년까지 9등급제였을 때까지 9등급제였을 때 한 문제를 틀리면 1등급 컷이 나왔던 것 같아요. 평균적으로 한 문제 정도를 틀리면 1등급이 나왔어요. 그러면 이번에 1등급 컷이 10%까지 늘어났기 때문에 똑같은 난이도가 유지되었다면 작년과 똑같은 난이도가 유지되었다고 친다면 한 두 문제를 틀려도 1등급을 가져갈 수 있는 저는 사실 난이도가 크게 차이가 안 났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문제가 조금 쉬워질까 어려워질까라는 그런 고민을 많이 했지만 개인적인 바람은 난이도가 평년과 유지가 됐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했는데 아마도 한 문제를 틀리면 1등급을 만들려는 그 기조를 유지하고 싶었던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10%로 늘었어. 다시 말하면 예전까지는 흔히 말하는 상위 4%가 1등급이었고 이번 교육과정은 상위 10%가 1등급이었는데 4%일 때 한 문제를 틀렸을 때 1등급 컷이었을 때 이번에도 10%를 한 문제를 틀렸을 때까지 1등급 컷을 만들려고 하다 보니까 문제가 무리해서 이렇게 쉬워지지 않았을까. 이번 문제 너무 쉽습니다. 만점자가 정말 많습니다. 소아고등학교가 언제부터 한 반에 만점자가 2명씩 3명씩 있는 학교였죠? 이러면 안 됩니다. 소아고등학교는 소아고등학교가 가지고 있는 포지션은 이러면 안 됩니다. 혹시 소아고등학교가 이런 기준을 가지고 매년 만들어서 이제 5등급제였을 때의 목표를 가져간다고 한다면 소아고등학교는 예전만큼의 좋은 입결을 가져갈 수가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소아고등학교가
광명에서 가지고 있는 포지션을 잘 생각을 해보신다면 소아고등학교는 이런 문제를 내시면 안 됩니다. 아이들이 이번 시험에 와서 힘들었어요 라고 말하는 친구가 물론 아이들 레벨에 맞춰서 힘들었습니다, 뭐 만점입니다, 한개 틀렸습니다 하는 친구가 많지만 아닙니다. 저는 저희 학원 아이들이 무조건 만점을 맞는 걸 기대하지 않습니다. 학교 시험이라는 거는 100점을 맞으면 너무 행복하고 너무 좋은 거지만 아이들이 특히 고등학교 시험이기 때문에 아이들의 어떻게 보면은 조금 변별을 줄 수 있는 문제가 한 문제는 있어야 되지 않을까. 안 그렇지 않아도 서울권에 있는 친구들과 비교했을 때 이번에 뭐 이제 고교 학점제라든가 등등등의 모든 것들 교육 이슈들을 본다면 철저하게 분리해줄 수밖에 없는 게 광명교육인데 그 광명교육에서 우리가 분리해줄 수밖에 없는 광명교육에서 우리가 그나마 앞설 수 있는 거는 좀 더 변별된 그런 내신과 그런 걸 가지고 대학에서 우리는 등급이 넓어졌다고 해서 문제를 조절하지 않았다. 우리는 끝까지 아이들의 실력을 높이기 위해서 공부를 시켰다라는 그런 뉘앙스를 풍겨주는 게 너무너무 중요한데 이렇게 가져가 버리게 되면 정말 1등급과 2등급의 차이가 뭔지 알 수가 없을 것 같아요. 80점을 맞더라도 70점을 맞더라도 모르는 문제는 틀리는 게 좋은 시험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제가 조금 쓴소리를 많이 드릴 이유는 혹시나 소아고등학교 학생 혹은 소아고등학교 선생님들께서 이 영상을 보신다면 좀 불쾌하실 수도 있을 수도 있겠지만 한 번쯤은 고민을 해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정말 진작에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기말고사 때도 아이들이 그래도 좀 어려워지지 않을까요? 라고 저한테 얘기를 하는데 제가 볼 때는 이런 컨셉으로 시험을 봤다고 한다면 이번 기말고사 때도 어렵지 않게 나올 것 같아요. 그런데 수학만 그런 게 아니었죠. 사실 이번엔 영어도 문제가 쉬웠죠. 만점자가 많이 나오는 학교 시험이었죠. 조금 학교에서 조금 아이들을 조금 냉정하게 한번 바라보는 시간을 가져야 되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한번 해볼 것 같습니다.